사장님 이번에 그 출장에서 상담한 사례 좀 더 얘기해 주세요. 자, 두 건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. 업체에서 결혼을 했어요. 결혼을 했는데 이 업체 여성은 제가 생각할 때 99.9%가 나가요 아가씨예요. 어떤 면에서요? 첫째, 몸에 문신 있고, 문신만 있다고 해서 나가요 아가씨가 아니고, 문신 있고, 그 다음번에 이 여성분의 모든 행동이나 이 여성분의 인터넷을 뒤져보면은, 자, 리조트에서 찍은 동영상,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찍은 동영상,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찍은 동영상이 엄청나게 틱톡에 올라와 있어요. 아니, 나이트클럽이나 리조트 가볼 수 있죠. 한두 건이 아니니까 동영상이.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의 동영상, 과거 동영상에 5만원짜리 돈을 갖고 흔드는 동영상이 있어요. 근데 이 신랑분과 이 여성분의 카톡을 제가 내용을 봤어요. 카톡 내용이 번역기를 써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. 대화 내용이 이 여성분이 한국말을 쓸 줄 아는 여성이라는 거예요. 자, 우리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? 신난다를 줄임말로 신남. 키키키. 보통 몇 시에 잠자요? 이거 절대 번역기가 그렇게 안 됩니다. 베트남말 번역기도 갖고 한국말로 보통 몇 시에 잠자요? 이거 안 돼요.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 말들이 다 보면은 한국말을 쓸 줄 아는 여성이라는 거죠. 한국말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요? 근데 한국말 쓸 줄 아는 여성이고 전화하면 안 받고 그런 식으로 리조트 가 있고 이거는 100% 그쪽 유흥계통의 아가씨라는 거예요. 아니, 오히려 한국 그 외국 신랑 중에서는 한국말 하는 여자 그런데 이 여성이 그러면은 그걸 밝혔어야죠. 제가 한국말 공부를 해서 알아요. 전혀 안 밝혔단 말이에요. 신랑 앞에서 한국말 단 한마디도 안 썼대요. 근데 글 쓰는 거는 전부 한국말이에요. 번역기가 전혀 아닙니다. 그런 사례.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사례인데 결혼하고 이렇게 겪어보니까 여성이 티팬티 입고 있고 거기도 문신 많고 손목에 칼빵이 5방이나 있대요. 결혼했다고요? 예? 그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? 첫날 밤에 하란 거죠. 문제는 전부 다 업체 결혼이란 말이에요. 업체 사장이, 현지 사장이 떠밀더래요. 아, 저 아가씨 좋아요. 하세요, 하세요. 깰 수가 없는 건가요? 깰 수 있습니다. 왜 못 깨요? 근데 그 사람 그분이 왜 계약서에 이혼하면은 파혼시 위자료 $10,000라고 적혀 있으니까 깨도 자기는 돈 들어가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. 필요 없어요, 그거요. 우리나라 표준 계약서는요, 신랑이 깨고 싶으면 마음대로 계약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아니, 표준계약서 있다 하더라도 사인 간의 계약은 성립되는 거잖아요. 표준 계약서를 안 쓰면 그 업체가 무조건 위법입니다. 정상적인 업체. 예, 정상적인 업체일 경우는 위법이고, 정상적인 업체가 아닐 경우에는요, 그 계약서 효력이 상실합니다. 왜? 무효거든요. 무효가일 때는 계약서가 자체가 상실되고, 그 사람은 저로 형사처벌 받죠. 무효가일 때는. 그 다음에 정상적인 업체는 표준 약관 계약서를 안 쓸 시에는 불법 계약서로 간주가 되고요. 그 업소는 반드시 영업 제재를 당합니다. 벌금 또는 영업 정지, 효력을 상실해요. 그렇기 때문에 신랑분은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결혼을.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깨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.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대부분 걱정을 하는 거예요. 근데 표준 약관 계약서에는 한국을 와서 살게 하는 이 국제 결혼은 계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. 어디까지 진행했을 때는 총 비용의 몇 프로를 주고 어디까지 진행하면 몇 프로를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신랑이 결혼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는 총 비용의 90%를 지불하고
그러면 신랑이 스스로 계약을 파기할 때는 90%를 지불하고 10%는 안 줘도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신랑이 깨면 도리 업체에서 10%를 내줘야 돼요. 거꾸로네. 거기에 파혼을 하면은 어떻게 되고 하는 자체가 없어요. 어떻게 보면 표준약관 계약서는요, 신부가 한국 오는 데까지 회사가 의무예요. 물건을 살 때 내가 물건을 반품하면 된다는 이런 약간 비슷한 의미하고 계약이 비슷해요. 근데 신랑분이 언제든지 그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은 문제는 저예요. 여성분이 국제적인 민사소송을 해와야 되겠죠. 그 계약과 관계없이 혼인에 대한 파혼에 대한 어떤 위자료 소송을 이렇게 해와야 되겠죠. 그거는 쉽지가 않겠죠. 근데 문제는 여성의 기책으로 하는 게 많으니까. 남성이 일방적으로 그냥 여성이 싫다가 아니고 여성의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면 그냥 해지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. 그거 법적으로부터도 피해가는 게 없습니다. 신랑분이 그 점은 좀 알고 대응하시면 돼요. 저는 신랑분한테 해요. 저와 계약을 해서 언제든지 본인이 파혼하고 싶으면은 이야기 하시라고. 왜? 본인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여성과 평생 어떻게 살아요? 그렇죠. 한국 오기 전에 1차적으로는 결혼할 때 2차적으로는 한국 혼인신고 하기 전까지 그래야 신랑의 어떤 호적상의 문제가 없잖아요. 그때까지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라고. 단순 변심도 나는 관계없다 합니다. 솔직히 말해서. 왜? 단순 변심도 자기가 혼자 생각할 때 이 여성분과 한국 와서 제대로 살겠다는 그 생각이잖아요. 근데 뭔가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죠. 이유 없이 여성 이쁘고 잘해요. 근데 나 결혼 안 해요. 이건 아니잖아요. 근데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여성분이 한국에 와도 참고 와도 문제성은 있다는 거죠. 저 같으면은 신랑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성분을 저도 저 나름대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어요.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은 이 신랑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신랑분을 한번 설득을 해보고 아니면 다시 깨고 새로 진행해야 되는 거죠. 그게 제대로 결혼시켜 주는 사람들의 제대로 된 마인드예요.